어머니요, 저 차 타고 가실 때 또 저 먹을 거 있잖아요. 어머니 잡술 거 좀 이것 좀 사가지고 올게요. 오랫동안 버스를 타는 것도 처음이라 챙길 게 많다. 멀리 이야기 있으시죠? 뭐 드실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님요. 아, 어디 가시려고요? 어머님 서울 올라가시는데. 낯선 곳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어머니. 고향 친구분도 일을 하느라 미처 챙기지 못하는데 결국 어머니가 습관처럼 아들을 찾아 나선다. 아들이 오는 길목이라도 지키고 있으려는 것인데 밖에 나오니 그저 어리둥절한 어머니. 순식간에 머릿속이 하얘진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아들. 서둘러 어머니에게 달려가는데 다음 날 기배 씨는 서울에 가자는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웬일로 대추를 꺼내셨다. 옛날부터 자식들이 아플 때마다 손수 해주시던 음식이 있는데 이번엔 며느리에게 보내주려는 것이다. 이거 삶아가지고 감자요. 손 안 시려요? 드시면 부으면 되고. 어머니가 감주를 만들겠다고 하실 때부터 은근히 같이 가겠다는 말을 기다리는 기배 씨. 눈치만 보고 있다. 더 시쳐야지. 여기 찬물 부어가지고 가세요. 예. 대추 감주의 재료는 의외로 간단하다. 보통 대추와 당귀를 넣고 푹 끓이면 되는데 은근한 불에 오래 끓여야 하기 때문에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 대추의 살이 무를 정도로 푹 고아지면 이제부터 할 일이 많아진다. 기배 씨가 어렸을 땐 감주 한 잔이면 감기도 뚝 떨어질 정도로 약효가 좋았었다. 산골에서 약을 구하는 것도 힘들었던 시절엔 언제나 꼭 챙기던 어머니표 명약인 셈이다. 대추즙은 다시 가마솥에 넣고 끓여주는데 이렇게 반나절을 졸이고 나면 감주가 완성된다. 옛날 맛 그대로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데 다 졸여 놓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감주가 다 완성될 때까지도 어머니는 가실 건지 말 건지 도통 말씀이 없는데 기배 씨가 자꾸 조급해진다. 어머니요, 이거 누구 드릴 거예요? 어디? 그러니까 이거 누구 줄 거냐고. 아무리 그거 주면 되지. 며느리 줄 거예요? 아들 줄 거예요? 서울 가요? 내일? 가실 거죠? 어머니요, 가는 거예요? 안 가요? 내일 갔다 내일 온다고? 예. 그러면 가지. 그럼 가요? 참나. 와. 결국 이틀 만에 어렵게 승낙하신 어머니. 이제부터 기배 씨 마음이 급해진다. 내일 당장 출발하려면 이것저것 챙길 게 많기 때문인데 어머니가 가신다니까. 아유, 그래도 마음이 뭐예요. 안 그러면 내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데. 이제야 기배 씨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를 모시고 일찌감치 집을 나선 기배 씨. 얼른 나가. 네? 어머니를 모시고 나서는 건 거의 10년 만의 일이다. 3년 전 귀향하고 나서 아내를 보러 간 건 고작해야 서너 번. 어머니 때문에 주로 아내가 내려오다 보니 기배 씨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길이다. 부천 가는 거 있어요? 네, 있어요. 몇 시에 있어요? 아, 부천이 금방 나갔잖아. 12시 25분 돼야 돼요. 12시 25분? 예, 예. 다음 버스까진 2시간이나 남았다. 차가 금방 출발했대요. 그래서 다음 차 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차 타셔야 돼요. 근데 추워서 어떡하나? 하필 어머니도 계시는데 버스까지 놓쳐 더 난감한 기배 씨. 추위라도 피해볼 요량으로 근처 식당에 들어가는데 우연히 고향 어르신을 만났다. 아이 괜찮아요. 그래도 뜻인데 앉아야지. 아이고 세상에 이거 이제 연세가 좀 높으지요. 82이. 그래도 건강한 일이 댕기니까. 야. 지금 어머니 같아서. 네. 어머니 안 계시면 진짜 우리 다 봐주고 그랬으면서.
그거는 가지. 니나할 때는 내가 다 안다. 어머니요. 저 차 타고 가실 때 또 저 먹을 거 있잖아요. 어머니 잡술 거. 좀 이것 좀 사가지고 올게요. 오랫동안 버스를 타는 것도 처음이라 챙길 게 많다. 멀미약 있으시죠? 뭐 드실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님요. 아, 어디 가시는 어머님 거예요? 서울 올라가시는데. 낯선 곳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어머니. 고향 친구분도 일을 하느라 미처 챙기지 못하는데 결국 어머니가 습관처럼 아들을 찾아 나선다. 아들이 오는 길목이라도 지키고 있으려는 것인데 밖에 나오니 그저 어리둥절한 어머니. 순식간에 머릿속이 하얘진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아들. 서둘러 어머니에게 달려가는데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싫어했는데 어디 가실래? 아, 빨리 나가봐야 되네. 터미널 주변이라 더 혼잡한 거리. 대체 어디에 계신 걸까? 계세요? 그래서 안 계시. 아들을 찾고 있는 건 어머니도 마찬가지. 점점 불안해진다. 버스도 많고 사람도 많아서 휩쓸려서 버스라도 잘못하면 큰일이다. 주변을 다 둘러봐도 어머니가 보이질 않는다. 오셨어요? 안 오셨네? 이쪽에도 문이 있어요. 일로 나가봐요. 이쪽에 문이 있다고? 예. 아유. 그러고 보니 터미널 뒤편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 계시네? 아, 왜 여기 나와 계세요? 여기 있어. 아유, 참나. 들어왔어. 아유. 나오시지 말라니까 그렇게 저 앉아 계시라고 했는데 왜 여기 나오셨어? 10년 감수한 기배 씨. 자신 때문에 어머니만 괜한 고생을 하는 것 같아 화도 내지 못한다. 우여곡절 끝에 예정보다 훨씬 늦게 버스에 오르는 두 사람. 어머니는 가는 내내 마음이 불안하지만 눈치만 보는 아들이 불편할까 봐 애써 내색하지 않는다. 며느리가 입원해 있는 병원. 예, 오셨네. 아유. 아이고 우리 엄마니시여. 사돈 잘 일사니까. 아이고. 어떻게 지내셨어? 난뭐그 그냥 잘 지내니까. 네네. 아이고. 빨리 들어가시오 춘대. 안녕하세요. 몇 달 만에 보는 반가운 며느리. 잘 계셨어? 어? 응? 다리가 어때? 아프지 뭐. 여기는 뭐 됐네? 기부스였어요. 어머니를 보자마자 반갑고 죄송한 마음에 며느리가 눈물을 쏟는다. 그런 며느리를 보는 어머니도 목이 메인다. 자신 때문에 며느리가 혼자서 고생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픈 것이다. 며느리 보고 싶었어요? 아니 그렇지요. 무엇이 몸이 아프다 하고 고배가 아파서 걷지를 잘 못한다는 게 그 어떻게 되겠는가 싶고. 어머니가 만든 대추 감주도 전해주는데 어머니 감자시나 추운데 고생하셨네요. 여기 앉아. 먹어봐. 이걸 해가 오셨어? 어. 추우신데. 자, 당신. 아이고 조금만 줘요. 됐어요. 네. 이렇게 한모 잡숴. 네. 아, 그래.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잘 마실게요. 엄마 잘 오셨어. 고생하시네요. 오시느라고 아주 그냥 먼 길을. 진짜 천리 타양 먼 길을 오셨어. 고생 아니 많이 왜 하셨죠? 우리 어머니 한 10년 넘게 만에 오신 것 같아. 서울을. 정말 고생스럽고 하여튼 죄스러워요 하여튼 어머니. 괜찮아. 네. 네가 힘들지 뭐. 나 없는 동안에 어머니 밥 많이 잡수시고 밥은 해놓은 게 있나? 여긴 저기 나와요. 여기서 밥이 병원에서 나온다고? 네, 병원에서 밥 나와요. 네. 병원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따 아범하고 가서 진이 잡수셔요. 맛있게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실래요? 마시고. 많이 먹으래. 네, 알았어. 마지막까지 며느리를 따뜻하게 챙기는 어머니. 가요.
집사람의 마음을 며느리도 잘 알고 있다. 가족은 그렇게 다시 하나가 된다. 다음 날 아들네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가 혼자다. 며느리가 아프니까는 뭐 어떻게 되는가 하고 올라가 보고 온다. 기배 씨는 아내도 챙기랴 어머니도 챙기랴 서울에 오니 더 정신이 없는데 아무도 없는 빈집이 갑갑해서 이리저리 둘러보는 어머니.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 미역이다. 며느리 생일이라고요. 끼를 줄라고요. 내 기왕 올라왔어요. 미역을 보자마자 오늘이 며느리 생일이라는 걸 기억해낸 것이다. 사실 미역은 기배 씨가 어젯밤에 사다가 불려놓은 것인데 병원에 급하게 가면서 깜빡 잊어버린 것. 아들 대신 어머니가 며느리의 생일을 챙긴다. 미역국에는 고기를 넣어야 맛이 난다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어머니의 손맛은 예전 그대로다. 그런데 가스렌지를 쓰는 건 누구보다 아들이 싫어하는 일. 대신 오늘은 어머니가 불 앞을 떠나지 않는다. 미역국이 완성될 때까지 냄비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데 이렇게라도 며느리에게 미역국을 챙겨주고 싶은 것이다. 다녀왔습니다. 잔소리 들을 것도 감수하고 며느리를 챙겨준 마음이 기배 씨는 고마울 뿐이다. 어머니요. 어? 또 며느리 이 생일까지 이렇게 챙겨 주시니까 내가 못하는 거 어머니가 하셨네요. 너무 고맙네. 밥을 하려면 밥솥도 찾아보니 없네. 어머니의 정성이 듬뿍 담긴 미역국. 생각지도 않았는데 또 그걸 챙겨 나왔네. 아유.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미역국은 꼭 전해줘야 할 것 같다. 네. 어머니가요. 당신 생일이라고요. 미역국 했어요. 그것도 어머니도 무슨 미역국을 다 끓이셨어. 맛있게도 하셨네. 어머니의 마음은 지금도 따뜻하다. 맛있네요, 어머니. 밥이 없어서 아니, 밥 좀 와요, 나와요, 이제. 나와? 네. 맛있어요, 어머니. 고기도 많이 넣으시고. 갈까? 어머니 미역국 해주신 거 먹고 빨리 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니 내려가셔서 진지 많이 잡수시고 내가 갈 때까지 건강하면 계셔. 어머야 내 손 많이 먹지만은 네가 하여튼 먹으러 아파도 많이 먹어. 네, 빨리 먹고 날게요, 어머니. 잘 먹을게요. 잘 있어래. 아이, 엄마 잘 가. 밥 많이 먹어. 에이? 며느리를 혼자 두고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어머니.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자꾸 뒤를 돌아본다. 언젠가 셋이 함께 지낼 날을 약속하면서 어머니와 아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오랜만에 바람 한 점 없는 포근한 오후. 기배 씨가 일일 미용사로 변신한다. 안 해봐 나 할 줄 모르겠는데 내가 할까? 내 손을 할까? 아기씨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계시라고. 미용사가 다 알아서 하니까. 아니 안 해봤기 때문에 할 줄은 모를 것 같아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미용사가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그래. 사실 서울에 갔을 때 미용실에서 어머니 염색을 해드리고 싶었던 기배 씨. 병원에 다니느라 어머니를 챙기지 못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린 것이다. 워낙 눈썰미가 좋아서 뭐든 빨리 배우는 편인데 과연 초보 미용사의 첫 번째 염색은 성공일까? 섹시됐네요. 아이고 참. 자 머리. 어머니의 표정은 대만족. 역시 못하는 게 없는 든든한 아들이다. 잘 나왔어요. 예, 하얗게 나왔네. 고맙니다. 우리 아들 고마워. 내가 화내서 미안해요. 아이 괜찮아. 그래서 그 호감 들어 죽을 때 됐지. 그거 내놓고 잘했어요. 내가 머리로. 아들 잘못한다 소리 잘 지내요. 예, 알았습니다. 아기씨.